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지 않았나요? 타인의 무례함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와서 캄캄한 방 안에서 홀로 가슴을 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착한 사람이 되려다가 나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곤 합니다. 밖에서는 그토록 친절했던 당신이 정작 당신의 내면 속사람이 울고 있을 때는 모른 척 등을 돌렸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단단해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단단함은 감정을 억누르고 갑옷을 입고 남을 이기는 차가운 강철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탈무드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하려는 단단함은 다릅니다. 그것은 강철이 아니라 물과 같은 것입니다. 바위가 앞을 막으면 휘돌아 흐르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되어 뛰어내리는 그 유연한 물의 생명력 말입니다. 왜 하필 수천 년 전의 낡은 책 탈무드 이야기를 꺼내냐고 물으시겠습니까? 탈무드는 단순한 율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5천 년 동안 수많은 현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인간의 고통, 배신, 사랑, 그리고 죽음에 대해 치열하게 싸우고 토론한 거대한 지혜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딜레마, 그 지독한 외로움과 갈등은 이미 수천 년 전 사막의 밤하늘 아래에서 누군가가 똑같이 고민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들은 답을 찾았고 그 답은 별처럼 이 책 속에 박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별들을 따다가 당신의 어두운 방을 밝히는 등불로 삼으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혹시 상황이 허락한다면 자리에 누워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왜냐고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며 꼿꼿이 서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방어합니다. 중력을 거스리며 서 있는 것은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몸과 마음을 눕히면 우리는 대지와 가장 넓은 면적으로 만납니다. 척추의 긴장이 풀리고 심장은 안정을 되찾으며 비로소 우리의 뇌는 '아 이제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몸과 마음이 낮아질 때 가장 깊은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무거운 갑옷을 벗어둔 듯 몸과 마음을 눕히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당신의 내면으로 초대해 주십시오. 관계의 딜레마, 우리는 왜 타인에게 상처받는가?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찌르는 것입니까? 스승은 말없이 불타는 장작불을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저 장작들은 서로 너무 멀어지면 차가워서 불이 꺼지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태워버려 재가 되고 만다. 사람들 사이의 거리란 바로 저 불과 같은 것이다. 그대여,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나요? 나의 외로움을 그가 채워주기를, 나의 불안을 그가 잠재워 주기를 바라지 않았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타인은 당신의 빈잔을 채워주는 물병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어딘가 깨지고 금이 간 각자의 목마름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어두운 낯선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직장 상사의 오만함은 어쩌면 내 안에 억눌려 있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투영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친구의 무심함은 사실 내 안에 사랑받고 싶은 결핍을 건드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분노할 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 내 안에 상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를 비난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저 사람의 가시가 왜 내 피부를 뚫고 들어왔는가? 내 마음 어디에 구멍이 났길래 이토록 아픈가?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곳을 어루만져 새 살을 돋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조개가 자신의 살을 파고든 모래알을 감싸 안아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 내듯이 말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 당신이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듯 나 또한 당신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냉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는 가장 지혜로운 존중입니다. 이런 내 속에 이런 말을 반복할 때 얽히고 설킨 감정의 밧줄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잡초가 자라기 쉬워서 매일매일 가꾸지 않으면 금세 걱정과 미움이란 잡초로 뒤덮이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영혼의 정혼사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10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에 소란스러운 알람을 끄고 이렇게 고요한 목소리와 지혜 글을 읽거나 듣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흙탕물처럼 흐려진 당신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침전의 의식입니다. 이 채널이 그 소중한 의식을 돕는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이 시간 마음속에 작은 평안이 있었다면 구독을 눌러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저는 매일 밤 지혜의 등불 들고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음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주말을 보내는 것을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탈무드의 지혜는 말합니다.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남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통이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의 만남에서 옵니다. 단단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독의 방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린 너무 소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보고 출근길에는 음악을 듣고 일터에서는 대화를 나누고 집에 와서는 영상을 봅니다. 단 한순간도 침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면 내 안의 불안이, 내 안의 공허가 괴물처럼 튀어나올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대여 그 괴물과 마주 앉아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잠시 모든 소리를 꺼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숨소리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생명이 들어오고 나간 그 리듬,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텅 빈 존재가 아니라
우주가 꽉 차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도 혼자 잘 놀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장하듯 우리 영혼도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 혼자 평안할 수 있을 때 진짜 어른이 됩니다.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아도, 누군가 내게 연락하지 않아도 나는 나 자체로 온전하다. 그것이 바로 자기 존재감의 실체입니다. 이 고독의 근육을 기르면 역설적으로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해줘, 나를 봐줘 라고 매달리는 거지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넘치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스스로 황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황제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다만 베풀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황제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구걸하는 거린입니까? 거절의 미학, 그리고 유연한 삶.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아하게 거절하는 법입니다. 탈무드에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노라고 말하는 것을 죽기보다 힘들어합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를 받을까 봐,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돈을 써가며 원치 않는 예스를 남발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노는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예스입니다. 경계선이 없는 집에는 도둑이 들기 쉽습니다. 마음의 울타리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무례한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옵니다. 거절할 때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장황한 설명은 죄책감의 표현일 뿐입니다.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짧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미안한데 그 부탁을 지금은 들어줄 수가 없어. 지금은 내 시간이 조금 필요해."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거절을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의 거절 때문에 떠나갈 사람이라면 그는 애초에 당신 곁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썩은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시원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과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강한 태풍이 불 때 꼿꼿이 서 있는 참나무는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갈대와 버드나무는 몸을 눕혀 살아남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며 주먹을 쥐고 대항하지 마십시오. 대신 흐르는 물처럼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광도 치욕도 모두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름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 구름이 흘러가는 배경인 파란 하늘이 되십시오. 당신의 본성은 저 파란 하늘처럼 언제나 청정하고 고요합니다. 이제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의 상처, 고독의 힘, 그리고 거절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습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이 되면 당신은 다시 예전의 습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에게는 읽는 루틴이 필요할 뿐입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 매일 헬스장에 가듯 마음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좋은 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눈을 떴을 때 혹은 잠들기 직전 딱 15분만 할애하십시오. 그리고
그 읽는 것을 대신해서 이 영상을 천천히 들으십시오. 나의 목소리가 내 귀를 통해 뇌로 전달될 때 그것은 강력한 자기 암시가 됩니다. 좋은 글은 영혼의 밥입니다. 밥을 며칠 굶으면 몸에 힘이 빠지듯 좋은 글을 읽지 않으면 영혼이 비쩍 마르게 됩니다. 영혼이 마르면 작은 비나에도 쉽게 바스라집니다. 오늘부터 머리맡에 탈무드나 마음에 드는 시집 혹은 지혜가 담긴 에세이를 한두 권 두십시오. 오늘부터 이 영상으로 당신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의 평가는 먼지처럼 털어버리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그 빛나는 자기 주체의 고요함을 믿으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가 고요한 평화로 가득하기를,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꺼지지 않는 내면의 촛불이 타오르기를,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글과 목소리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